세아제강 2023년도 영업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7%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3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PBR은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0.37로서 매우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8,60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3.3% 증가했어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1% 적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하는 바람에 매출 총이익이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를 또 그런데 26.8%나 감소를 시켰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영업이익이 2,319억 원으로서 7.8%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5% 상승했고요. 그 원가 생산성도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2,550억 원대로서 1.7%가 증가했습니다. 이 갭이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액과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요. 수루풋율은 1.1% 상승했고 운영 경비가 5.1% 상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6으로서 0.0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으로는 2,315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억 4,700만 원 적게 나오는데 이렇게 갭이 작은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증가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WCAI가 18억 5,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58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거의 증가를 안 했죠. 이것이 물량 재고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1차 추론을 했기 때문에 그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서 그런 거 아니냐. 원재료라고 안 그러고 이쪽에서는 주요 재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 150억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고는 80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요. 기타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88억 줄었고 평가 충당금은 3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봤을 때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어요.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맞아 떨어지는지 추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그 또 들어갑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그런데 예,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를 더한 것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2%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5.1% 증가했어요.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18.7%로서 2.7% 증가했고 가공 비율은 2.7%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2차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WC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 이것은 이제 스루프에서 표준적으로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18억 5,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3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저희가 더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WCA가 플러스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갭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도가 없습니다.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재고자산 명세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세아제강이 요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아까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갭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작아졌지만은 2021년도에는 671억 원이나 큰 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데 조금씩 이런 금액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조금 회계 투명성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인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다 일치를 시키죠. 회계 법인들은 주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이 현금 흐름표로 맞춰볼 겁니다. 저처럼 앞에서 1단계, 2단계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방법이 없겠죠. 스루펫 회계를 모르니까. 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재고자산의 투명성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775억 원이 나갔는데 11.4%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89명이면은 그래도 많이 증원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평균 임금이 1억 18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약간 내려가서 1.6% 하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평균 임금이 내려갔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운반비가 33.9%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라는 게 56.3%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슬픈율도 1.08%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TOE 생산성도 증가했고 ROI 재고 투자 인벤토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 1.40으로 이것도 상승을 했고요. 레버리지율도 좀 줄였습니다. 이자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죠. 돈을 벌어서.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 회전율이 상승을 하고 수르폰율이 상승했으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이 투명성 가정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쇠화제강이 주로 파이프를 만드는 데기 때문에 원재료는 아주 간편하게 나와 있어요. HR 하트롤이라고 해서 열연 강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4%나 감소를 했는데 판매 가격은 이제 파이프니까 강관이라고 그러죠. 11.8%가 또 가격을 인하시켰습니다. 어, 원재료 가격보다는 적게 내려갔죠. 이것을 좀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원재료 가중 평균 상승률인데 이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5.4%. 근데 그대로 반영되는 거냐 하면은 제조 원가 비율이 81.3% 해당하니까 12.5%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공비 변동률이 0.5%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18.7%니까 0.5%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쪽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당신네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원가 회계에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일반 경비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여러 가지 연료비도 오르고 했으니까 좋다 인정을 해주겠다. 음, 만약 납품을 해서 이제 구매하는 입장이라면은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서로 가격 책정에 대해서 밀고 땡기고 협상들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판매 가격은 11.8% 내려갔어요. 요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입증 추론이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상승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원재료가 그 이 가격 하락 압박률이 12%인데 11.8% 적게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상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명 회계 입증 추론은 패스가 그래도 다행이 된다. 다만 그 1단계에서 갭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찾아내고 싶은데 외부에서 그게 뭐인지 공인회계법원들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제 안테나에는 걸려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뭐 크게 안 오르고 1조 9,5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재고가 5% 증가한다는 그 작년에 그 상승률 정도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2,439억 원까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고를 5% 줄인다면은 거꾸로 영업이익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폿 회계로는 재고 자산의 증감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고요. 1조 8,500억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한 1,800억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10회전까지 좀 해보자. 실적이 그, 이 9점 몇 회전이었나 그랬나요? 어쨌든 그러면은 매출액이 1조 9천억 원대 거의 2조 원대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2,21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가를 뽑을 때 그 스루프트 회계 기준이 그 적게 나오죠. 재고가 그 증가할 경우에는 스루프트 회계에는 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매트릭스별을 표현했는데 재고가 그 조금이라도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여기 카테고리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서 그 캐펙스 투자가 686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투자가 아니고 추적을 해보면은 에, 그 금융자산 측정 가격 변동액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뭔가 그 이 비유동 자산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비유동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평가액이 한 2배 이상 팍 뛰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투자가 많이 된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652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21.5%로서 좀 내려갔어요. 채권자한테 631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 결과 레버리지율은 19.2%로 하락을 했어요. 이익잉여금 증가율에 비해 주주이익 배당은 짜게 상승했다.
PBR이 낮게 형성되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REM 이익잉여금률이 84%인데 25.4%에서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익 배당률도 계속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1.4%뿐이는 되질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27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3만 3,300원으로서 2023년 연초보다 8,800원 상승했고요.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로는 거꾸로 5% 내려간 꼴입니다. 주당 가격이 크게 올랐거든요. 장부 가격이 35만 원대나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시가는 13만 3천 원뿐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저평가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세아제강 지주가 49.63%를 가지고 있고 이순영 씨가 7.82%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10.91%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아제강 지주에서 그 세아 지주 중에서 또 최대 주주는 그 이순영 씨 등 그 외에 친족들이 거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주회사로 봤을 때 시장에 내놓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익 배당을 너무 많이 받아가도 좋지만은 남들한테 이익 배당 그렇게 많이 안 해주려고 그러고 또 뭐 부채를 갚아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공개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품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건 등 외국 투자기관의 그 투자 지분율은 거의 1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세아제강 2023년도 실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공시한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다. 요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